키루스 대왕 이후에 페르시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비세스 2세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대왕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동안 그는 여러 차례 행정과 전쟁에 참여하며 후계자로 준비되었지요. 기원전 530년 키루스가 중앙아시아 원정 중 전사하자 캄비세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캄비세스의 가장 큰 업적이자 동시에 논란이 많은 사건은 이집트 정복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제26왕조 사이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푸삼티크 3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캄비세스는 아버지 시대부터 이미 이집트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고 기원전 525년 펠루시움 전투에서 이집트군을 대파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군은 고양이와 이집트인들이 신성시하는 동물을 방패처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략으로 인해 이집트군은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대패하게 되었지요. 이후 캄비세스는 이집트 전역을 장악하고 파라오의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헤로도토스 등 그리스 역사가들은 캄비세스를 잔인하고 광기 어린 폭군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이집트 정복 후 현지 종교와 전통을 무시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신성한 황소 아피스를 모욕하거나 살해했다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종종 과장된 선전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는 여동생을 죽이고 귀족들을 잔혹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캄비세스는 이집트 정복 후 북아프리카 확장에 나섰습니다. 카르타고 원정은 페니키아 선단이 협조를 거부해 실패하였습니다. 리비아, 에티오피아 원정은 보급 문제로 대규모 군대가 사막에서 몰살당하거나 굶주려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몬 신전으로 향하던 원정군이 모래폭풍에 휩쓸려 전멸했다는 전설이 유명합니다. 이러한 연이은 실패는 그의 권위에 큰 타격을 주었고 폭군의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캄비세스는 기원전 522년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내란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동생 바르디아 즉 스메르디스가 왕위를 찬탈했다는 보고가 도착했지요. 그러나 실제 왕위에 있던 이는 가짜 바르디아라는 마귀 교도였다고 합니다. 캄비세스는 급히 페르시아로 돌아가려 했으나 귀환 도중 시리아에서 의문의 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는 아버지 키루스처럼 장엄하게 죽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캄비세스의 통치는 단 8년으로 짧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근동의 패권에서 지중해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캄비세스 2세는 키루스의 아들로서 이집트를 정복해 제국을 확장했으나 잔혹한 군주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북아프리카 원정 실패와 내란으로 비극적 최후를 맞으며 페르시아 제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 이후 제국은 내분에 휘말렸으나 다리우스 1세가 이를 수습하며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이 캄비세스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즉 키루스의 또 다른 아들 바르디아가 존재했습니다. 캄비세스는 동생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 미리 은밀히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철저히 숨겨졌고 제국 백성 대부분은 바르디아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가오마타라는 막이라는 메디아 출신 사제 집단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키루스의 아들 바르디아와 외모가 매우 비슷했고 이를 이용해 자신이 바르디아라고 주장하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기원전 522년 캄비세스가 이집트에 머무는 사이에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 페르시아의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전역은 혼란 속에 있었고 백성들은 캄비세스의 폭정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짜 스메르디스는 단 7개월간 통치했지만 짧은 기간에도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과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며 인심을 샀습니다. 다리우스의 베이스툰 비문에 따르면 그는 다리우스가 훗날 재개한 여러 건축 사업들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마귀 출신이었던 그는 조로아스터교의 개혁적 전통보다는
메디아의 전통적 종교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평민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귀족 계급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케메네스 왕조 정통성을 무너뜨린 그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지요. 캄비세스는 귀환 길에서 의문의 사고로 죽었지만 죽기 전에 자신이 동생 바르디아를 이미 죽였다고 폭로하며 왕좌에 앉은 자는 가짜라고 알렸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력 귀족 7인은 이 가짜 왕을 타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는 키루스 가문의 먼 친척으로서 왕이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요. 기원전 522년 다리우스와 귀족들은 가오마타를 기습하여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짜 스메르디스의 짧은 통치는 막을 내렸고 다리우스는 제국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합니다. 즉위 후 다리우스는 곧바로 제국 전역에서 들끓는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역은 가오마타가 죽은 뒤 다시 독립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바빌로니아, 메디아, 엘람, 파르티아, 마르기아나 등 여러 지역에서 무려 20여 차례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우스는 강력한 군사력과 냉혹한 처벌로 이 반란들을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유명한 베이스툰 비문입니다. 이 비문은 바위 절벽에 새겨져 있으며 다리우스가 신 아우라 마즈다의 도우심으로 제국을 되찾았다고 선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다리우스는 자신의 왕위가 정당함을 내부에 각인시키고 제국의 절대적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다리우스는 단순한 군사 정복자가 아니라 행정개혁자로서 페르시아 제국을 체계화한 인물입니다. 제국을 20개의 행정구역 즉 사트라피로 나누고 총독인 사트랩을 파견했습니다. 지역별로 고정된 세금을 부과하여 제국의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수사에서 서부 소아시아 사르디스까지 약 2700km의 도로를 건설하고 역참 제도를 설치하여 통신과 행정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금화 다리쿠스를 발행하여 국제 무역과 세금 제도를 표준화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으로 페르시아는 광대한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웅대한 건축 사업을 통해 제국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수도 페르세폴리스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페르시아 제국의 의식 중심지로서 훗날 크세르크세스가 완성합니다. 수사 파사르가다의 바빌론 등지에서도 궁전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나일강과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파고 제국 전역의 기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다리우스는 기원전 499년에서 493년 사이에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그리스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테네와 에레트리아가 반란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다리우스의 그리스 원정으로 이어집니다. 기원전 490년 다리우스는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를 공격했으나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군에게 패배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아테네를 굴복시키기 위해 군대를 아티카의 마라톤 평원에 상륙시켰습니다. 아테네군 약 1만 명과 플라타이아의 지원군 약 1천 명이 수적으로 훨씬 많은 페르시아군 2만에서 3만 명으로 형성된 군대와 싸웠습니다. 중앙을 약화시키고 양익을 강화하여 아테네군이 대승을 거두었고 이는 그리스 세계 전체에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전투 직후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이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전속력으로 달려가 우리가 이겼다 라는 말을 전하고 숨졌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라톤 전투와 달리기가 상징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896년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근대 올림픽에서 고대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 아테네 구간을 달리는 경주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거리는 약 40km였으나 1908년 런던 올림픽 때 영국 왕실의 요청으로 42.19km 윈저 성에서 경기장까지 거리로 정해졌고 이 거리가 오늘날까지 공식 마라톤 코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마라톤 전쟁에서의 패배는
페르시아 제국의 무적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다리우스는 그리스 재원정을 준비하던 중 세상을 떠났고 그 과업은 아들 크세르크세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다리우스는 조로아스터교의 신 아우라 마즈다를 높이 받들었지만 동시에 제국 내 다양한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에스라 6장의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지원하도록 칙령을 내린 것도 그의 치세 때입니다. 종교적 관용 정책은 제국의 다민족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리우스는 36년간 통치한 뒤 기원전 48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무덤은 나크시의 루스탐에 남아 있으며 왕 중의 왕이라는 칭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의미합니다. 행정, 군사, 경제, 건축 등 모든 면에서 페르시아를 고도로 조직된 세계 제국으로 만든 인물이 바로 다리우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우스가 죽은 기원전 486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제국을 계승했으나 이미 제국은 광대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막대한 정치적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즉위 직후 크세르크세스는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 발생한 반란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이집트 반란은 페르시아의 세금과 통치에 불만을 품은 이집트 민중의 봉기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강력하게 진압하고 이집트의 전통 종교 제도를 축소시켰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왕위 교체 시기에 두 차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를 진압한 뒤 바빌론 왕의 칭호인 바빌론 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도시의 특권을 제한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가장 유명한 업적이자 실패는 바로 그리스 원정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후 아들이 복수와 정복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기원전 480년 그는 동원 가능한 제국의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 대규모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약 200만에 이르는 대군과 수천 척의 함대를 이끌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BC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와 소수의 그리스 병사들이 결사 저항했으나 결국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은 그리스 전역에 항전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같은 해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주도한 그리스 함대가 기민한 전술로 페르시아 대함대를 대파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패배 후 군대 대부분을 철수시키고 일부 병력만 남겼습니다. 이어서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남은 페르시아군이 패배하면서 그리스 정복의 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실패는 페르시아의 서쪽 확장을 멈추게 했으며 이후 제국은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섭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군사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국 내에서 웅대한 건축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시작한 페르세폴리스 궁전을 확장했고 오늘날 남아있는 많은 웅장한 유적들이 그의 치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다른 수도들에서도 대규모 건축을 진행하여 제국의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기원전 465년 크세르크세스는 왕궁에서 측근인 아르타바누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죽음 이후 크세르크세스의 치세는 군사적 실패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와 위엄을 상징하는 왕으로도 남았습니다. 성경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전통적으로 크세르크세스로 동일시됩니다. 에스더를 통해 유대 민족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고레스 이후에 등장하는 새 왕과 크세르크세스에 대하여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한왕 즉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한 성경은 참으로 신기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